네, 울산의 사건 사고 그 뒷이야기까지 들어보는 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울산 MBC 보도국 정인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정인곤 기자가 직접 보도를 해주신 내용이에요. 네. 단독 보도이기도 했었고요. 이게 최근에 워낙에 고령 사회가 진행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요양원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네. 어린이집 원장들이 한 업체에게 공사 피해를 입은 사실이 드러났다고요. 네, 어제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아이들이 뛰어놀 시간이었는데 어린이집이 사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 들어가 보니까 곳곳에는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된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요. 예. 벽지가 뜯어진 곳도 있었고 천장에서 물이 새기도 했었고요. 공사 자재도 이제 곳곳에 널브러져 있어서 여기 공사 중이구나 이런 느낌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었는데요. 네. 사실 이 어린이집에서 요양원으로 업종 변경을 하려다가 공사가 그대로 중단된 채 방치된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예. 울산에만 이런 곳이 지금 4곳이나 있고 경주랑 대구, 광주, 경기도 안산, 서울 등 파악된 피해자가 지금 11명에 달하고 있거든요. 규모가 전국적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모두 한 업체와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이 업체는 어떻게 알게 됐냐라고 물어보니 이제 어린이집을 운영할 당시에 교육용품을 납품을 받던 그 납품업체를 통해서 소개를 받고 공사를 진행을 해왔다고 합니다. 피해 금액은 이제 한 곳당 적게는 4억 원에서 많게는 한 16억 원 정도에 이를 정도인데요. 네. 이제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사실 이 돈들을 대부분이 대출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었던 탓에 예. 은행 이자만 이제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나간다 이런 식의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한 업체가 소개를 해준 업체가 낀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길래 이렇게 11곳, 11명이 지금 네. 피해자인 거잖아요. 네.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생긴 걸까요? 어린이집들이 사실은 최근에는 이제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곳들이 많다고 네. 합니다. 그만큼 출산율 저하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이 어린이집들에게 접근한 공사업체는 자기네는 전문 컨설팅을 한다라는 걸 앞세워서 공사 전반과 더불어서 각종 인허가나 등록 업무 그리고 공사가 마무리되면은 4개월 동안 운영까지 도우면서 자리 잡는 과정까지 돕겠다.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원스톱 서비스를 홍보를 해왔었거든요. 네. 사실 요양원 업무에 대해서 어린이집 원장들이 많은 경험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그럴 겁니다. 수 있죠.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들은 이 업체가 이제 본인 등 지금 어린이집 원장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들하고는 연락이 두절됐는데 네. 아직도 이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어린이집 원장들을 상대로 영업을 해나가는 것 같다라고 네.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원장들은 다른 피해자가 계속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좀 더 이상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기 혐의로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네. 사실 앞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어린이집이 요양원으로 변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린이집이 5년 사이에 문을 닫은 곳이 전체의 17% 전국에서 한 7천 곳 정도가 줄었는데요. 와. 반면에 이제 노인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한 20%가 급증을 해서 4,050곳 정도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출생률이 좀 많이 줄고 있고 반대로 노인 인구는 좀 늘면서 이런 업종 변경 생각하시는 분들 좀 많아지고 있는데 네. 이런 피해 입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꼭 업종 변경이나 이런 것들 고민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공사업체가 이 사실이 드러나면 사실은 어딘가로 잠적하거나 사라져 있겠거니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도 다른 곳에서 연락을 하고 이런 영업을 행각을 하고 있는 걸로 벌이고 있는 네. 거군요. 그 주의를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얼마 전에 스포츠계 소식에서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됐었던 네. 울산 현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얼마 전에 미디어 공개 훈련을 진행했었어요. 네네네. 그 현장에 다녀오셨잖아요. 맞습니다. 먼저 그때 현장 분위기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지난 월요일 울산현대가 해외 전지훈련을 앞두고 동구 방어진 체육공원에서 미디어 공개 훈련을 진행을 했습니다. 미니게임 형식으로 진행된 훈련이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구단이랑 2년 재계약을 한 이청용 선수 당연히 참석을 했고요. 올 시즌부터 이제 울산으로 다시 돌아와서 울산에서 활약을 할 득점왕 출신의 주민규 선수도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네. 하면서 훈련에서 울산의 유니폼을 입은 모습을 첫 선을 보였는데요. 이번 주부터 사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었잖아요. 네. 그런데 선수들 서로 좀 합을 맞춰보는데 심지어 몇몇 선수들은 반바지를 입고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훈련에 좀 열중이었고 선수들 되게 하하호호 되게 웃으면서 좋은 분위기로 훈련을 하면서도 또 홍명보 감독이
뭐 이런 거 저런 걸 지시를 하면 또 진지한 태도로 훈련에 임하고 그렇게 해서 공개훈련 1시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분위기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래서 또 올해는 부담도 한편으로는 하고 기대도 한 몸에 받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사실은 가장 이슈가 됐던 게 그런 승리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도 물론 관심을 우리가 가지지만 네. 일본인 선수 아마노 준과 관련된 얘기였어요. 맞습니다. 이제 K리그를 대표하는 라이벌이죠. 울산현대와 전북현대, 이 이른바 현대가가 시즌 시작 전부터 정말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경전의 주인공은 바로 다름이 아닌 지난 시즌 울산에서 활약을 했던 일본인 미드필더 아마노준 선수인데요. 네. 아마노준이 올 시즌 전북현대와 계약을 하면서 라이벌 팀으로 이적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홍명보 감독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겪어본 일본 선수 가운데 역대 최악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아마노준 역시도 울산에서 적극적인 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아서 하게 된 선택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이날 이제 공개 훈련을 끝나고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정말 전국에서 수십 명의 취재진이 모여가지고 장사진을 이뤘거든요. 네. 홍명보 감독이 이미 좀 분위기를 파악을 했는지 본격적인 기자회견 하기에 앞서서 기자들한테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마노준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는 자기의 생각을 밝혔고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입장을 못을 한 번 더 박은 밝히고 거네요. 맞습니다. 밝히고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도 기자들의 질문이 좀 계속 이어지니까 울산현대 구단 측에서도 역시 이제 아마노준과 계약을 시도를 해왔던 과정들을 전부 낱낱이 공개를 하면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아마노준과는 이미 시즌 중반부터 계약을 시도를 해왔고 적극적인 계약 의사를 표현했다라고 해명을 한 건데요. 네. 그리고 또 돈만 보고 라이벌 팀으로 이적을 했다라고 홍명보 감독이 주장을 했는데 그런 주장에 좀 힘을 실어주는 내용들도 있었거든요. 전북보다 제안이 조금 늦은 건 사실이지만 연봉도 전부 맞춰주기로 했고 이에 대해서 아마노준과 합의를 맞춰서 11월에는 계약서까지 우리는 전달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홍명보 감독에게도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홍명보 감독 역시도 이런 계약 진행되는 내용을 전부 다 알고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인신공격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제 인신공격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아마노준을 인신공격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자신도 일본에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좋은 스승을 만난 것처럼 한국에서 아마노준에게 그런 지도자가 돼주고 싶었다라면서 네.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울산과 전북이 이제 시즌 전부터 정말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울산 현대 선수단 오늘 포르투갈로 전지훈련을 떠났거든요. 이제 시즌 개막전 상대가 바로 이 전북 현대입니다. 네. 네, 오는 2월 25일 울산에서 열리는 개막전인데요. 이제 보통 현대가 더비라고 불렸는데 아마노준 더비라고 벌써부터 부르고 있거든요. 그 미묘한 진짜 그 감정 신경전이 또 느껴질 수도 맞습니다. 있겠군요. 이제 그 다음 달에 이제 울산에서 열릴 개막전 주목해 주시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또 궁금한 게 사실은 울산 현대 소식을 자주 접하지만 아마노준 선수 이름이 굉장히 이번 이슈가 되기 전에는 몰랐었거든요. 네네네. 그만큼 현대라는 팀의 좀 주축이 되는 선수였을까요? 쏠쏠한 활약을 사실 작년 1년 동안 해줬고요. 아. 네, 이 아마노준에 대한 홍명보 감독의 비판은 그 선수단의 전력이 약해졌다라는 것보다는 나름의 약간 제가 개인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느꼈을 때는 아, 좀 약간 서운하고 배신감이라는 감정을 좀 느꼈구나. 그런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사실 전력에 대한 전력 약화보다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울산의 사건 사고 뒷이야기까지 들어보는 백브리핑 울산 MBC 보도국 정인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